시청자 미디어 재단 광주센터에서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 리포트 CBS 매거진 2부 첫 순서로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안미정 시민 리포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민 리포터 안미정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오셨어요? 네, 오늘은 10월에 함께하는 5월 광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광주 시립모등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함께 살아가는 인문학 프로그램 중 하나인 5월 광주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 광주 시립모등도서관에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 함께 살아가는 인문학에서는 그럼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네, 광주 시립모등도서관과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노두돌이 2018년부터 매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올해는 5월 광주 영화와 문학과 예술의 창으로 보는 광주 두 개의 프로그램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할 5월 광주 영화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영화를 제작 연도 순으로 8편의 영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이 프로그램이어서 더 뜻깊은데요. 기획 의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획 의도는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이신 광주 시립모등도서관 심정순 운영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립무등도서관 운영팀장 심정순입니다. 시민인문학 강좌는 무등도서관과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노두들과 함께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입니다. 두 기관은 2018년 지역의 독서문화진흥과 인문정신 함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등도서관은 강주 지역의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올해는 광주를 주제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록한 영화를 통해 현재 광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획하였습니다. 네, 5월 광주엔 영화라는 제목부터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광주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이 5월 광주 영화에 대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5월 광주엔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이상훈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영화 영상인연대 이사장 이상훈입니다. 저는 이제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프랑스에서 영화 공부를 한 후에 이제 부산이나 서울에서 영화제라든가 영화 연출을 공부를 하다가 현재는 광주에 있는 영화 영상인들의 모임에서 연합체에서 이사장 일을 하면서 광주에서 영화를 이제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영화를 공부하고 영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강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5월 광주 영화는요, 우리가 광주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광주의 역사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지만 인문학적인 접근, 예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야만이 역사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본다든가 뉴스를 보는 것 외에도 이런 영화 작품, 문학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생하게 지금도 미래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소개되는 영화도 8편 다양한데요. 영화 8편을 좀 소개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 일정들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네, 5월 광주엔 영화에서 소개하는 영화는 제작 연도 순으로 8편이고요. 당신에게 자석처럼 다가오는 소녀, 장선우 감독의 꽃잎,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작전명, 김지훈 감독의 화려한 휴가, 괴물투수 찾아 9박 10일, 김현석 감독의 스카우트, 그 시간에 내 사랑은 멈췄다, 임상수 감독의 오래된 정원, 이런 사랑도 있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 26년의 기다림 복수는 시작되었다, 조근현 감독의 26년, 1980년 5월 광주로 간 택시 운전사,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등도서관 1층 대강당에서 이달 10일부터 시작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11월 28일까지 8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과 17일 두 차례 진행했고요. 앞으로 6번 남아 있습니다.
예, 일정 잘 맞춰서 시민들도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5월 광주 영화에서 보여주는 영화들이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8편의 영화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상훈 이사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5월과 광주에 관한 영화를 고른다는 것은 사실 광주를 다른 영화들의 거의 대부분이 5.18 광주 민주화 항쟁에 관한 영화입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 현재까지 단편 영화로 만들어진 광주에 관한 영화들을 제가 기준으로 삼았고요. 연대계 순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광주 혹은 광주를 다룬 영화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다룬 영화들입니다. 최초의 상업적인 측면에서 화려한 휴가라고 해서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도 있고요. 광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깊숙이 들어있어서 첫 번째로 영화를 봤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두 번, 세 번 혹은 깊숙이 본다면 광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가족의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면들을 볼 수 있는 이창동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영화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먼저 이 두 차례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강의 내용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영화 전체를 좀 상영하고 보여줍니까? 아니요, 전체 영화를 상영하지는 않고요. 주요 장면들만 다시 보여주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어떤 부분을 초점으로 하고 영화를 봐야 하는지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그냥 봤더라면 놓쳤을 부분들을 부여잡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6차례 강의가 남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그 부분은 신종순 운영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난 10월 10일 장선우 감독의 꽃잎을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총 8편의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또한 10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 8번 특강으로 문학과 예술 작품 속 강주를 살펴보고 소통하는 두 번째 문학 강좌 문학과 예술을 창으로 보는 강주도 시작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다 언제든 참여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의 인문학 아주 좋은 날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직접 이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도 만나봤다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에 참여했는데요. 네. 강사님께서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한 관계로 인터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 그 대신 제 소감으로 대신 하려고 하는데요. 예. 우선 영화 감독부터 소개해 주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음, 이번 주 수업이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었는데요. 이창동 감독의 이력이 국어 선생님이었다가 소설가였다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자연스레 영화 감독까지 된 배경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요. 예. 대구 출신이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이곳 광주에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늘 안타까워했다는 후담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영화도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영화를 공부하시고 직접 제작하시는 강사님이어서 훨 더 깊숙하게 영화 제작자의 입장에서 어떤 장면이 왜 그렇게 찍었는지 왜 박하사탕은 시대를 거슬러가는 방식으로 기획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제대로 된 해설서를 손에 들고 영화를 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업 마무리하실 때는요. 감독의 의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박하사탕을 통해 역사가 진짜 발전하는 거 맞아? 진보하는 거 맞아? 이걸 묻는 거였다고 이야기해 줬을 때는요.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예. 영화의 시점이 현재에서 과거를 역행하는 것 또한 역사의 역행을 상징하는 감독의 의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번 수업이 주는 매력은요. 혼자 볼 때는 전혀 알아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영화 장면들이 막 각인되는 것처럼 새겨졌었고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영화를 봤을 때는 영화 자체만 보느라고 불편했는데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었는데 감독의 그런 것들 또한 감독의 실전 의도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해설서를 손에 들고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좋은 프로그램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1980년 5월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갑자기 방학을 알렸고 귀가 조치를 받았을 때
저는 신났습니다. 왜? 음. 이유가 궁금했다기보다는 그냥 방학이어서 신나게 놀 수 있을 거란 기대가 훨씬 더 컸으니까요. 그 당시 그 누구도 저에게 광주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고 사람들은 광주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어땠느냐고, 괜찮았느냐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알았던 몰랐던 갖게 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미안함이었고요. 이렇게 5월 광주의 흔적을 찾아보고 읽고 들으며 뒤늦게나마 저의 미안함을 갚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저에게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리포터님은 끝까지 강의에 참여하시겠네요. 네, 다른 네. 분들도 함께 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미정 시민 리포터였습니다.